안녕하세요. 용산이 만수입니다. 아, 오늘은 23년 12월 18일이죠. 월요일인데,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어제도 너무 춥고, 오늘도 춥고, 뭐 내일은 조금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뭐 제가 그저께는 조금 개인적인 집안일이 있어서 뉴스 브리핑을 좀 안 읽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그런 부동산 뉴스들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뉴스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음, 오늘 날짜로 해놨는데 어제 오늘 뉴스를 좀 섞어놨습니다. 어, 둔촌 주공 분양금 팔 수 있게 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거래 없어. 뭐 이런 뉴스라든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죠. 박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공급 확대 주력. 지금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그 의지가 많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뭐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내년도 최우선 과제는 정비사 활성화, 도심 공급 확대, 결국 공급 확대겠네요. 그리고 서울 실거래가 지수 올해 첫 하락, 뭐 이런 뉴스들을 별도로 뭐 깊이 있는 뉴스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내가 선별해 봤는데 한번 하나씩 볼까요? 그럼 뭐 둔촌주공 분양금 팔수기 이건 예전에도 나왔던 뉴스 같아요. 보시다시피 둔촌주공 분양금 팔수있게 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거래 없어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를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뭐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앞에 부분만 한번 볼게요. 올해 초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전매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 전매가 지난 15일부터 가능해졌지만 당시 정부 패키지로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된 처지에 놓인 탓에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권을 받았던 사람들 중 당장 입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래서 뭐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은 뭐 예전에 계속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던 기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국토부 장관님 후보자지 그 부동산 정책의 의제를 보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박성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공급 확대 주력. 이게 제일 메인인 것 같고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 지원하겠다. 규제보다 시장 기능 활용의 공급 확대 유도. 뭐 시장에 친신하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박성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도심 등 선호 입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십시를 밝혔다. 또한 임대차 3법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후보자님은 도심 등 선호 입지의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정책의 초점을 공급 확대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박 후보자는 민간 주도 방식과 공공 주도 방식을 나눠 생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관련해 임대차 3법의 3법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주거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장 측면에서 전세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전세값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시장 경쟁 원리로 가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임대차 3법은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현장의 실무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 한 수십 명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 50인 설문, 윤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그런 항목인데 최우선 과제는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급 확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잘했지만 차별성 없고 기대 못 미쳤다.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에는 46% 긍정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 사업 추가 활성화 정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꼽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부동산 정책에 펼쳤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일부 잘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잘했다는 내용은 재건축 초과의 한수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잘했다. 그리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추진했다. 이렇게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하는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부족했던, 못했다, 미흡했던 부분들은 음, 정책 효과가 없다.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정비사업 활성화 및 도시공급 기반 마련, 그리고 DSR 포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부동산 지동유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민간주택 공급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질적 개선 등을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와 있는 이제 부동산 규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요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 공급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정책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형성하는 요인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빨리 풀고 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게 2023년, 4년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동산들도 너무 정말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예전보다 일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 활성화 또 주거 안정에 대한 그런 대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좀 순탄하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좀 맞춰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 실거래가 올해 첫 하락이라 나왔는데 이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거래가 지수는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서 변동폭을 치수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조금 소폭 하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 뭐 이 정도 2018년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조금 살펴본 뉴스들이고 지금까지 뭐 어제 오늘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죠. 그래서 부동산이 꽁꽁 뭐 요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 특별한 이슈가 되는 뉴스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정책들 평가한 그런 정책들도 뉴스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이런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또 이 거래도 조금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거래들이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폭락하고 거래가 없는 것도 여러모로 안 좋은 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